자, 여기 두 거인이 있습니다. 한쪽은 암호화폐 세계의 선구자, 마이크로스트래티지고요. 다른 한쪽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질서를 지키는 문지기, 바로 MSCI입니다. 이 둘이 지금 수십억 달러,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이 걸린 엄청난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전통금융의 낡은 규칙이 디지털 시대라는 새로운 도전자와 정면으로 부딪힌 거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한 회사가 비트코인을 너무 많이 가질 수도 있는 걸까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요? 아니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모든 논쟁의 한 가운데를 관통하는 핵심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두 선수를 소개합니다. 먼저 평범한 소프트웨어 회사였다가 갑자기 비트코인의 세계로 뛰어든 개척자, 비트코인 수집가, 마이크로스트래티지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요, 어떤 회사가 세계적인 주가 지수에 들어갈지 말지를 결정하는 막강한 힘을 가진 지수의 문지기, MSCI가 버티고 있죠. 딱 봐도 혁신가 대 기득권, 이런 구도가 그려지지 않으세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살펴볼 거냐면요. 이 두 회사가 왜 싸우게 됐는지, 그리고 MSCI는 왜 마이크로스트래티지를 쫓아내려고 하는지, 또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어떻게 맞서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도대체 얼마가 걸려 있는지, 마지막으로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날 것 같은지 그 시나리오까지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파트. 이 둘이 어떻게 부딪히게 됐을까요? 사실 이건 그냥 한 회사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훨씬 더 큰 그림이죠. 디지털 자산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무장한 회사가 나타났는데 이걸 과연 기존 금융의 낡은 잣대로 재단할 수 있느냐?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에서 충돌이 시작된 겁니다. 이 논쟁을 이해하려면 딱 한 단어를 알아야 합니다. 바로 디지털 자산 재무기업, 줄여서 DAT. 이건 MSCI가 만들어낸 말인데요. 쉽게 말해서 물건 만들고 서비스 파는 것보다 그냥 디지털 자산, 예를 들면 비트코인 같은 걸 사서 들고 있는 게 주된 일처럼 보이는 회사들을 말하는 거죠. 그럼 이제 MSCI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죠. 도대체 왜 그렇게 마이크로스트래티지를 지수에서 빼내려고 하는 걸까요? 그들의 주장은 간단해요. 자신들의 임무는 지수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죠. MSCI의 진짜 고민은 이거예요. 아니,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대체 정체가 뭐야? 사업하는 회사야? 아니면 그냥 투자 펀드야? 그들의 철학은 아주 확고합니다. 자기네 지수는 열심히 사업하는 진짜 회사들을 위한 거지 비트코인 ETF처럼 그냥 자산을 담아두는 투자 펀드를 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MSCI가 아주 단순하고 명확하고 동시에 엄청나게 논란적인 기준을 딱 내놨습니다. 바로 50%라는 숫자예요. 규칙은 간단합니다. 회사 전체 자산 중에 절반, 그러니까 50% 이상이 디지털 자산이면 넌 이제부터 DAT고 우리 지수에서 나가, 이겁니다. 자,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뭐 말이 필요 없죠. 2025년 3분기 기준으로 보면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자산의 거의 80%가 비트코인입니다. MSCI가 구워놓은 50%라는 선을 그냥 훌쩍 압도적으로 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MSCI 입장에서는 뭐 계산이 너무 간단하잖아요. 기준 넘었네? 그럼 나가야지. 이걸로 그냥 게임 끝. 과연 그럴까요? 자, 이제 반대편 코너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반격을 들어볼 시간입니다. 그들은 목소리를 높여 외치고 있죠. 잠깐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수동적인 펀드가 아니라고 라면서 MSCI 주장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내세우는 비장의 무기는 바로 지능형 레버리지라는 전략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냥 돈 생길 때마다 비트코인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적극적으로 절한사채 같은 걸 발행해서 자본을 끌어모으고 그 돈으로 전략적으로 비트코인을 사들여서 이자 비용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주주들에게 돌려준다는 거죠. 이건 명백히 능동적인 경영활동이라는 주장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왼쪽 보세요.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여전히 소프트웨어 사업을 하고 있고 자본시장에서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는 회사죠. 반면에 오른쪽의 비트코인 ETF 같은 펀드는요, 그냥 비트코인 가격을 따라가기만 하는 말 그대로 수동적인 존재일 뿐입니다. 우린 저들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게 바로 그들의 핵심 논리예요. 그리고 여기서 아주 날카로운 한 방을 날립니다. 아니 근데 왜 디지털 자산만 갖고 그래요? 리츠라고 불리는 부동산 투자 회사들은 자산의 100%가 부동산이고 석유 회사들은 그 가치가 거의 다 땅속에 묻힌 석유에 달려 있는데 왜 우리만 문제 삼는 겁니까? 이거 명백한 차별 아닙니까? 라면서 형평성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는 거죠.
자, 이제 누가 맞냐 하는 철학적인 논쟁은 잠시 접어두고요. 훨씬 더 현실적인 문제, 바로 동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결정 하나에 수십억 달러,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큰 돈이 왔다 갔다 합니다. 만약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지수에서 쫓겨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강제 매도라는 무서운 이벤트가 시작됩니다. 이건 MSCI 지수를 따라 투자하는 전 세계의 수많은 펀드들이 팔기 싫은데 이런 감정 없이 그냥 기계처럼 정해진 규칙에 따라 가지고 있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을 시장에 다 내다 팔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입이 떡 벌어집니다. 그냥 MSCI 지수 하나에서만 빠져도 28억 달러, 우리 돈으로 수조 원이 팔려 나오는 거고요. 만약에 MSCI가 빼네? 그럼 우리도 하면서 다른 지수들까지 동참하는 이른바 지수 전염이 일어나면 88억 달러. 정말 최악의 상황에는 120억 달러. 그러니까 10조 원이 훌쩍 넘는 매물이 쏟아져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근데 문제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연쇄 반응이 훨씬 더 무섭습니다. 첫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가에는 프리미엄이라는 거품이 껴 있었어요. 보유한 비트코인 가치보다 주가가 더 높았다는 건데 이게 순식간에 꺼지면서 주가가 35%에서 최대 60%까지 폭락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 프리미엄이 없으면요. 주식을 비싸게 팔아서 비트코인을 사는 그들의 성장 공식 자체가 그냥 깨져버리는 겁니다. 셋째, 이 기회를 노리던 하이에나들, 바로 공매도 세력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주가를 더 끌어내리겠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날까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운명을 좌우할 변수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말 그대로 반반,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제외될 거다라고 보는 쪽은 MSCI의 원칙이 워낙 엄격하고 50%라는 기준이 너무 명확하다는 점을 들고 있고요. 반면에 아니다, 포함될 거다라고 보는 쪽은 FTSE나 나스닥 같은 경쟁사들은 이런 회사들을 받아주고 있다는 점, 그리고 어쩌면 미국 정부 차원에서 압박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점들을 근거로 들고 있죠. 자, 가장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 3가지를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첫째, 제외되는 시나리오. 시장은 현재 이걸 60% 정도로 가장 높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주가는 20에서 30% 정도 빠질 수 있습니다. 둘째, 반대로 포함이 유지되는 시나리오. 확률은 30% 정도로 보는데 만약 이게 현실이 되면 공매도 세력들이 망하면서 주식을 다시 사들여야 하는 이른바 대규모 숏 스퀴즈가 터지면서 주가가 오히려 30에서 50% 폭등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 정도의 낮은 확률로 뭔가 어정쩡한 절충안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럼 이 운명의 날이 언제냐? 달력에 표시해주세요. 먼저 2025년 12월 31일에 의견 수렴 기간이 끝나고요. 그리고 대망의 결정일은 바로 2026년 1월 15일입니다. 이날 MSCI가 최종 결정을 발표할 거고요. 만약 변경이 결정되면 실제 지수 조정은 2월 말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복잡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우리가 뭘 기억해야 할까요? 이건 그냥 어떤 회사가 지수에 들어가고 말고 하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이건 훨씬 더 큰 질문, 즉 전통 금융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이 암호화폐라는 새로운 세계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시험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연 이번 MSCI의 결정은 그저 해프닝에 불과한 사소한 규칙 조정일까요? 아니면 전통금융이 암호화폐와 손잡은 기업들의 미래를 향해 더 이상은 안 돼! 라며 넘을 수 없는 선을 긋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이 될까요? 그 결과는 이제 정말 얼마 남지